안녕하세요. 폴리경찰학 시즌 3 저희 사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코헨과 펠트버그가 제시한 윤리 표준과 구체적 위반 사례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코헨과 펠트버그가 우리 경찰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인질이 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교통법규의 준수를 우선하는 경우, 그러면 위반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질된 사람의 목숨이, 이건 생명과 재산이 더 우선하잖아요. 그러면 법규를 좀 위반하더라도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우리 구체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거 맞는 말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번 갑니다. 공정한 접근, 강도범이 추격하던 중 도전은 범인의 등에서 권총을 쏘아서 맞다. 이거는 뭐가 잘못되냐면 공공의 신뢰죠. 이거는 공정한 접근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위반한 겁니다. 공공의 신뢰. 우리가 경찰은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비례 원칙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총 빵빵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고. 역할 한계와 팀워크, 범인을 체포하여 혼자 포상을 받고 싶어 단독으로 현장으로 달려가 체포했다. 이게 안 되죠, 여러분. 역할 한계, 팀워크, 우리는 같이 잡아야 되는 거고요. 역할 한계라는 건 우리는 범인을 잡는 거잖아요. 옛날 이제 같으면 검사는 기소를 하고 법원은 판결을 하는 거, 우리가 잡아서 판결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역할 한계고, 팀워크는 같이 가서 잡아야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혼자 갖는 거는 팀워크를 위반한 거 맞습니다. 자,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경찰관이 사회 전체 이익이 아닌 사회 일부분만에 염두고 법을 지키면 이러면 안 되죠. 냉정하고 객관적이야죠.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법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건 문제되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갑니다. 자, 범죄 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자, 범인성의 소질은 부모로부터 자식에 전해지는 선천적인 유전 물질과 후천적 발전 요소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천적과 DNA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후천적 발전 요인 등도 형성된다. 맞죠? 이런 범인은, 나쁜 짓을 하는 이런 소질은 이렇게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 발전 요소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서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 통제 상실을 범죄 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문화 전파 이론이다.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서의 사회화나 이런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 통제 상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의 사회화, 그걸 배운 거고, 가치관을 배운 거고,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 통제 상실, 오케이? 범죄 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문화적 전파 이론이다. 맞습니다. 소맥 문화를 전파하자, 이제 우리 소맥 문화 전파, 소와 맥케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쇼와 맥케의 사회 해체 개념에 대비해서 허씨는 이를 사회적 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개인의 학습을 사회적 학습이라고 규했다. 3번이 왜 틀렸냐면, 여러분, 소와 맥케는 사회 해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1지대, 2지대, 3지대, 4지대, 5지대 이런 동심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2지대가 해체가 돼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허씨가 아니라, 허씨는 이제 허씨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전에는 참신했는데 유대인이잖아요. 이게 말고 서덜랜드입니다. 서덜랜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여기 사는 애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 번쩍번쩍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접촉 이론이죠. 사회적 분화, 사회적 접촉. 이건 서덜랜드가 쇼와 맥케이의 사회 해체 개념을 이제는 오케이 비판했다. 개념에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밀러는 범죄는 하위 문화의 가치와 교훈이 정상적으로 반영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런 게 얘들의 문화야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갑니다. 자, 3번 되겠습니다. 실적주의. 그러면 이제 실적주의는 시험 치는 건데요. 그럼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역관주의, 그 다음에 실적주의, 그 다음에 대표관료제 적극적 인사, 그 다음에 대표관료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죠, 실적주의 시험 치고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의의 공제 임용은, 자, 역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로 뽑아요. 정당에 대한 충성도. 그러니까 선거할 때 대통령 당선인데 많이 기여한 사람을 뽑아준다. 실적주의는 개인의
자격, 능력, 성적 이런 걸로 뽑는 거죠. 대표 관료제는 할당제로 가는 거고 할당제로. 자, 한번 갑니다. 실적주의에서 공직임용 개인의 능력, 지식, 기술, 자격, 업적 이건 맞는데요. 뭐가 안 되냐면 출신이 안 돼요. 출신이 들어가는 거는 이 할당제, 만약에 지역, 인재 이런 거는 우리 대표 관료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리는 거고요. 자,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돈이 갑자기 나왔네요. 돈이. 자, 여러분 봐봐요. 이제 실적주의는 맨날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에 집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팍팍 꽂아놓고 이게 안 돼요. 그래 인사행정의 소극화, 형식화를 시켰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도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역관주의 같은 경우는 이 대응성이 좋아요. 대응성이. 왜냐하면 이제 내가 또 대통령 돼야 여러분이 장관 자리를 앉고 해서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야 목소리 다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럼 역관주의는 대응성이 좋은데 이제 실적주의는 시험을 치고 내가 공무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네 어쩔 건데라는 겁니다. 나 시험 쳤는데 어쩔 거야. 그래서 대응성이 낮아진다.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주의는 자, 한번 보세요. 원래 역관주의는 입법부가 엄청 좋아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누가 총 맞으냐면 가필드가 총을 맞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가필드가 이제 저격을 받습니다. 역관주의에 빡 돌아가지고 총 쏴. 내가 너 대통령 되는데 이렇게 기했는데 갑자기 이런 자리에 줘 총을 팍 쏴 부신다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펜들턴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1883년에 미국의 상원 의원인 펜들턴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주의는 가필드 대통령 암살이 실적주의 등장의 계기가 되었고 역관주의 폐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개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역관주의, 실적주의, 적극인사, 그 다음에 대표 관료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다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한번 갑니다.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옳지 않는 것. 자, 보호조치 할 수 있다. 갑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의 위해를 마칠 우려가 있는 피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형상 즉시 강제죠. 오케이. 즉시 강제입니다. 바로. 오케이. 그 다음에 정주자, 강제로 이런 거 막 주치자죠. 엄청 많이 취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긴급 구호 권한과 같은 경찰권의 조치 권한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판단의 기한. 이것서 전문적 판단의 기한입니다. 합리적 재량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재량입니다. 합리적 재량입니다. 그냥 뭐 느낌, 기분 이런 건 아니에요. 전문적 판단에 의한 합리적 재량이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대법원은 정신질환자인 세입자에 의해 살해당한 집주인의 유족이 정신질환자의 평소 행동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미개 시 긴급구호권 불행사를 이유로 국가 재개항 배상을 제치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몇 번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이런 사법경찰관리가 이제는 몇 번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수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국가 배상이 인정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경찰도 일단 할 만큼 한 거예요. 판례를 보시면. 자, 또 한 번 갑니다. 응급 구호를 요하지 않으나 타인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는 경찰관 직무집행 보호조치 아니죠. 보호조치는 기본이 일단 응급 구호를 요하는 자입니다. 무조건 요해야 돼요. 타인에게 위해를 우려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5조나 6조 이런 걸로 가야죠. 위험 방지나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로 가야지. 범죄 예방이나. 그래서 우리 보호조치는 응급 구호를 요해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한국의 근현대 경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한번 해볼게요. 1894년 일본 각의의 결정에 따라 각 아문간제가 처음으로 뭘 정했다?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놈이 이제 경찰을 통해서 한국을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무청 관제직장이라는 조직법과 행정경찰 장정이라는 이런 작용법을 제정했고요. 1895년 이제 내부 관제 제정을 통해서 내부 대신에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정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는 법무안문이어서 이제 내무안문으로 바뀐 거죠. 그다음 1896년 지방 경찰 규칙을 제정해서 지방 경찰의 작용법적 근거를 말했다. 다 맞네요. 정답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이게 한 3개의 자주 나오는 선지를 그냥 묶어서 통으로 때렸던 거죠. 자, 경무청 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 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한 겁니다. 경무청을 신설했고 청사죠. 청사. 경무부장을 경무사를 두었다라고 하셔야 되죠. 자, 목이 빵빵 들어가죠. 1900년에는 중앙관청으로서의 경부가 한성 및 계양시장에
우리 경찰 업무와 감독 사무를 감옥 사무를 통할했고 이를 지휘하는 여러분 경찰의 업무를 감독해야죠. 경무입니다. 경무 감독소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부가 아니라 경부를 감독하는 게요. 경찰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하셔야 되죠.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헌병은 일본의 헌병조례에 의해 군사경찰, 사법경찰 또 뭐 됐습니까? 여러분 행정경찰까지 광범위했습니다. 광범위하게 하였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역사 파트도 한 문제가 나오지만 미리 조금 해두시면 시험 나가서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점, 2.5점, 2.5점이 모여서 100점으로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수고하셨습니다.